네, 오후장도 이분과 함께 럭키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 시간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양지수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로봇, 이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고 나서 4.5일째 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물류업계 자동화 기대감까지 실리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로봇주들의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방산 볼게요. 현 정부와 폴란드 방산 협력 확대 기대감 속에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 기대감까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K방산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전 섹터는 로봇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한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전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탑2, 그 반도체 탑2가 이끄는 시장이기보다는 약간 금요일 같은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은 상당히 강한데 강한 상승에 대한 그 강도는 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로봇 섹터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파트너죠. 원엑스라고 하는 회사가 신규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점과 기업 가치를 14조 원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K 휴머노이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침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점과 이전에 있었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삼성전자가 AI 로봇, 볼리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 확대에 따른 시장에 대한 강도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개동을 필두로 한 스마트팜 그리고 여전히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째 근무 한마디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 대한 로봇 투입 가속화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적인 측면은 미국에서 마스크 그리고 주사기, 로봇 부분의 관세 리스크에 대한 확대 한마디로 품목 관세가 적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것은 아직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남아있지만 성장에 대한 가도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로봇 섹터의 대장은 로보티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로보티즈는 상승폭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이전 대장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9.2%에 대한 상승, 오늘 윗꼬리를 살짝 단 것이 좀 아쉬울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책 모멘텀 그리고 연이은 노조에 대한 파업 소식을 또 통해서 물류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테슬라의 피지컬 AI 시장에 대한 확대, 여기에 로봇 액티브 펀드에 대한 편입 종목 8.9% 정도가 국내 ETF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피지컬 AI에 대한 결합과 양팔 로봇에 대한 솔루션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기술력에 대한 니즈를 입증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간이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이 윗골이 한마디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 한마디로 그동안에 그 쉬고 있던 거인이 다시 한번 32만 5천 원, 33만 원 안착 여부 이후의 움직임은 전고점을 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삼성 관련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차세대 대장으로서에 대한 움직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되 이제 33만 원 안착 여부부터는 좀 더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후 시장에서는 방산 섹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산 협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방산 섹터에 대한 호재. 유럽 그리고 중동, 아시아 전 세계 글로벌 방산 유지비에 대한 군비 확대에 대한 것이 지속적인 방산 기업들의 성장 포인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드론 체제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전쟁에 대한 니즈를 봤을 때는 전쟁에서 드론들의 활약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또한 한화 시스템은 지금 현재 방산 부분에서 10조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점과 스마트 안티드론, 그리고 해양 무인기 등 미래 기술력에 대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리조선소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반영은 아직 미반영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재에 대한 구간이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은 사실 6만 원이면은 전 고점인 7만 원 정도 구간을 보고 우리는 스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산 섹터 중 대장 중 하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럭키세븐 전략으로도 방산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풍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에 대한 인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리 관련된 이슈에서 풍산의 니즈를 보여줄 수가 있고, 현대 로템의 K2 전차에 대한 니즈, 한마디로 현대 로템향 추가 포탄에 대한 수주, 그리고 글로벌 방위비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중요한 점은 이 풍산도 드론이랑 약간 엮여져 있다는 것. 한마디로 드론 전용 탄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점과 이것이 신사업 부분에 대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드론을 격추하는 포탄도 따로 개발을 하고 하면서 탄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올해 6월 달에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20선 조정을 받으면서 이쪽에서 다시 한번 저점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했는데 이게 한 11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 8월 달에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이번에 60선 돌파 및 재돌파를 지금 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현재 구간은 삼각 수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적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방산 부분에 대한 니즈를 보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13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1차 목표가 15만 원적인 측면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스윙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12만 원보다 조금 낮은 11만 8천 원 안내 드리면서 12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후장 럭키세븐 전략으로 풍산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1만 8천 원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자, 위원님 전략대 볼까요? 클로봇 보겠습니다. 지난 2일 전략이었죠. 자,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상향 주셨던 목표가 3만 7천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유효한지 여쭤보고요. 솔브레인도 볼게요. 지난 8월 12일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자,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더 상향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클로봇은 9월 2일 날 안내를 드리면서 제가 로봇 섹터에서 강하게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게 로보티즈랑 클로봇 그리고 시메스 이 세 개에 대한 종목 니즈가 기술력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클로봇이 현대차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유니트리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번에 9월달 들어와서 로봇 섹터 안에서 상승 탄력으로는 가장 강한 종목 중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을 32,000원을 안내를 드렸었는데 32,000원 돌파한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37,000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린 그런 종목이죠. 오늘 32,000원 돌파 이후 윗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저는 사실 윗꼬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달린다라는 것은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격을 크게 벌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표 가격 37,000원을 유지하면서 우리 조금 더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인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8월 12일 날 안내드린 구간에서 조정, 한마디로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9월달 고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가격 27만 원 돌파는 나타났고요. 오늘 30만 원 돌파한 이후에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도체 대상승 시대에서 솔브레인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목표가 33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홀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클로브봇은 37,000원까지, 그리고 솔브레인은 33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홀딩하시면서 극대화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